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저 이야기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석사 1년 차에는 어영부영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을 밟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료와 함께 졸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월에는 석사학위 청구 논문 발표를 합니다. 저도 그 시점에 맞추어 청구 논문을 내려면 한 해를 논문을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석사 2년차를 맞아서 조금 부담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현실감으로 다가들지는 않았었습니다. 논문 지역도 선정하지 않아서 선정을 위해서 주말을 틈타 부산에서 가까운 곳부터 찾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만 쉽게 찾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는 아무 곳에나 내려서 내린 곳에서는 또 아무런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가면서 도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논문 지역을 해볼까 한 곳이 철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철마가 경남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시 기장군에 편입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분포하여 있었는데 대학 학부 시절부터 저는 응회암이라는 암석에 많이 필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대학원 강의를 들으러 대학에 온 날 복도에서 이상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연구실로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는 지도교수를 바꿀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상원 교수님께서 저희 지도교수였습니다. 며칠 전에 지질학과의 김전섭 교수, 지구화학 교육과의 윤성효 교수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함께 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김진섭 교수가 대학원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구과학 교육과의 이상원 교수님 밑에 있는 대학원생이 지질학과 대학원생이니 지질학과 교수를 대학원 지도교수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도교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도교수를 바꾸어도 되겠냐는 그런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석사 2년차 1학기 또 중반 정도에 저희 지도교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도교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희 논문을 쓰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바뀐 지도교수도 화산암 쪽을 연구하시긴 하였지만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하셔서 우리나라의 화산암 연구와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구에 대하여 한마디도 논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새로 지도교수를 맡으신 김진섭 교수님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논문 지역을 잡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대학 학부 시절에 야외 조사를 하던 때를 떠올려보다가 양산의 내원사 생각이 나서 그곳을 들러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원사로 들어가는 그 초입부터 용결응야암이 나타나더니 저로서는 보도 듣도 못한 암석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암석인지 모를 그런 암석이었습니다. 색은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었지만 명도로 치자면 8이나 9 정도의 회색조, 검은색이죠. 거기에다가 흰 줄무늬가 나타난 그런 암석이었습니다. 줄무늬가 나타난다면 변성암이나 퇴적암을 떠올리지만 이 지역은 변성암이 나타난 지역도 아니고 퇴적암이 나타난 지역도 아니었기에 화성암일 텐데 도무지 저로서는 암석 이름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쭉 걸어가면서 내원사까지 갔는데요. 가면서 중간중간 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 저는 이곳을 저희 석사학위 논문 지역으로 삼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는 뭔가 이름도 모를 그 암석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컸습니다. 그때가 7월로 기억됩니다. 내원사가 있는 지역에는 천성산과 원효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성산 응회암 연구라는 과제로 논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일요일날 별일이 없는 날에는 야외 조사를 하였습니다. 혼자서 조사하고 암석을 채집하고 그것을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7월 하순에서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8월은 방학이니 집중적으로 논문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의 논문은 다음 말씀드릴 준비가 필요합니다. 야외 지질 조사를 하면서 일단 암석 표본을 채집하고 지도의 채집 위치를 기록하고 야장에다가 야외에서의 특징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채집된 암석 표본의 칩을 만들어 가지고 평광 현미경을 보기 위한 박펜을 제작합니다. 박펜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하면은 품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박펜을 만들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물론 만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만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품질로 제작을 해줄 수 있는 곳에 제작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암석 표본 중 일부를 가루를 냅니다. 화학 성분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암석을 절구로 깨고
가지고 막자 사발에 곱게 갈아가지고 매우 미세한 가루로 만듭니다. 이 가루를 표본당 4g 정도 만들어 가지고 화학 성분 분석을 하는 곳에 보내는 그런 작업인데요. 저는 화학 성분 분석을 다른 곳에 분석해 달라고 보내지 않고, 즉 의뢰하지 않고 분석 장비가 있는 고려대학교에 가서 직접 여름방학 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암석의 유관상 판별, 평광현미경상의 판별, 화학 성분상의 판별 등이 모두 이루어지죠. 암석의 판별뿐 아니라 암석의 특징을 관찰하고 기재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이런 준비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 9월 초였습니다. 논문은 9월 말 정도에는 꼭 내어야 했습니다. 석사 2년차의 1학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하겠습니다. 이준동 교수님의 암석학 특론 시험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은 그때는 제게 참 좋지 않은 경험이라 생각되었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저 인생의 변곡점이 될 독일에서 잠깐 거주하게 된 일의 해결점을 만들어준 일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에 할 것이고, 오늘은 시험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학교라는 직장에 다녔지만 다른 대학원생들과 똑같은 구학점의 강의를 들었었고, 직장인이라 해가지고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대학원생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의 차별을 받았으면 받았지 더 나은 대우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지요. 내가 학부를 그들과 다른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인지 그들로부터 선배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되는 점은 시험에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시간표를 짜는데 다른 대학원생들이 다 되는 시간을 뽑으니 모두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동 교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따로 시험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험을 치기 위해 대학교에 가는 날 마침 큰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반 학생 한 명이 방과 후에 학교 뒷마당의 농구장에서 혼자 농구를 했는데, 그때 하필 굴삭기가 농구장에 흙넣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굴삭기의 무한 궤도에 발이 들어가서 한쪽 발이 뭉개지는 사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1994년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다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분의 차를 운전을 부탁해가지고 학생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시켰습니다. 학생의 집으로 연락을 하여도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직장에 나가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험 시간은 다가오고 해서 일단 택시를 타고 대학교로 달렸죠. 시험을 치르려 교수님 방문을 두드리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때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문에 쪽지를 남기고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쪽지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상세히 적고 담임으로서 사고 수습을 위해 돌아가야겠다는 사실, 1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과 다음 시험 시간을 정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연락도 없이 그 과목 점수를 F를 주었습니다. F학점을 받았어도 다른 과목에서 졸업학점을 채웠기 때문에 석사 졸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한 과목 F학점은 이후에 저 인생 행로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데 참 신기한 영향을 끼칩니다. 삶의 행로라는 것이 참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9월에 어쨌든 급히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번듯한 논문을 써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에 관한 기존의 학회지에 발간된 논문들을 일단 몇 가지 수집을 하였습니다. 지질학회지, 지구학회지 이런 논문집이죠. 그리고 그 논문집에 나온 논문에 따른 그런 체계를 가지고 논문을 무작정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베낀 것이 되었죠. 거기에서 내용 부분에 자료는 제가 수집한 자료, 제가 관찰한 자료로 그것만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천성산 화산암에 대한 연구를 73쪽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내기 위해서 지도 교수님께 논문을 보여드리니 쭉 보시고 하신 말씀이 모드 분석이 빠졌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넣으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모드 분석이란 것은 평광현미경을 보고 거기서 어떤 강물이 나타나는 건지 또 어떤 강물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데이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는 모드 분석이 없었기에 저는 넣지 않았던 것인데 지도 교수님께서 넣으라고 해가지고 또 평광현미경을 보면서 모드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넣었습니다. 석사학위에는 심사위에는 3분이 선임이 됩니다. 저는 지질학과의 학과장인 이준동 교수님, 저에게 F를 주신 교수님이죠. 그리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저를 대학원에 다니기를 권유하신 윤성효 교수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석사학위 과정 논문 심사는 3심입니다. 1심은 논문 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 바로 이어서 세 분의 심사위원과만 앉아가지고 서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 자리가 실제로 심사하는 자리인 거죠. 그 당시에 발표는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슬라이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잘 알았던 사진관에서 청색 바탕에 흰색의 글씨가 나오는 아주 질 높은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었기에 그 사진관의 청색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발표자들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 나오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만든 슬라이드라는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 준비는 참 좋았지만은 발표는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엄청 떨면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떨릴 일이었는지 싶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발표를 긴장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 후에 세 분의 심사위원과의 심사 자리에서도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1심 심사는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끝났는데 저희 긴장 탓에 어쨌든 2심 날짜가 잡혔고 2심 심사 전에 윤성효 교수님께서 저에게 학교로 연락을 해가지고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찾아뵈었더니만 저를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네 논문을 뭐 알고 썼나? 사실 저희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윤성효 교수님이 학회지에 낸 논문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뭐 내용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옮겨 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미 간파를 하신 것이지요. 제가 제출한 논문을 꺼내시고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 하면서 삭제를 하고 또 저 부분은 이거는 꼭 살리라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등등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논문을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한 대로 하면 뭐 될 것이니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본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제작한 논문은 73쪽에서 51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심 자리는 그렇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논문도 수정을 하여 내었고 그 자리에서 윤성효 교수님이 앞에 낸 논문에 비해서 제대로 내용이 수정이 됐고 잘 되었으니 3심은 할 것 없이 이 정도로 심사를 끝내자고 하셨고 다른 심사위원들께서도 거기에 찬동을 하여 가지고 논문 심사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석사 2년차에 논문을 처음 써서 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천성산 논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또 빠진 이야기는 다음에 보충하여 올리겠습니다.